관세음보살, 먼저 계시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계시글은 나는 잘할 수 있다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세 번을 속으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공부 채널이자 수행 채널에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구독자 포교하실 때 공유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포털 사이트에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아시죠? 그쪽에 좀 많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연법, 연기법을 늘 얘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관계의 원리입니다. 세상살이의 행불행은 인간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만 잘 돼도 그런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의 가장 기본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는 상의상관성입니다. 모두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 지금 코로나가 대단하죠. 다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기법의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중시하는 이 진리의 내면에서 숨쉬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각 존재의 고유한 가치입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불성, 부처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연기법 안에서 다시 또 각 존재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불성, 부처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명제를 감안해서 자존감 잘 지키면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을 불교적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인관계 시 피해야 할 사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이런 내용을 같이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잘하는 법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자기와 동일시하지 말아야합니다.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까울수록 속썩이고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대방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이는 욕심입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취향과 인생관이 다를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 해서 꼭 동일해야 할 이유가 없고 부모라 해서 자식을 자기 것, 자기 소유물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즉 상대의 독자성,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너무 이기적으로 놀지 말아야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집단, 같은 절,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체 룰을 깨면서 자기 편한 것만, 자기에게 덕되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 밖에 모르면 인간관계는 꽝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굽신거리고 자기가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다 싶으면 분별심을 발동하여 눈에 상심지를 켜는 소화적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면 절대 인간관계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좋은 일에 타인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지 말아야합니다. 좋은 일에 타인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지 마라.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남을 도와준다면 이웃 사람들이 험담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매일 절에 나가서 기도 명상을 하고 틈날 때마다 유튜브 불거리야 구독자 포교를 하는데 친구, 친척들, 가족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을까 하고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와 내 인격 수양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그냥 남 눈치 볼 것 없이 하면 됩니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될 생각 마라. 주위에 보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도덕을 지키지 않고 돈의 혈안이 되어 동경의 업을 바로 이웃에 내는 사람이 있다거나 탐욕심이 가득 차서 배은망덕을 스승지 않는 인간을 보면 따끔하게 야단치고 나무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기준했을 때 바른 것은 바르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지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우유부단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5째입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사적 영역에 너무 깊이 들어서지 마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영역이 있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남의 하는 일에 남의 집안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야 어떤 성향의 영화를 보든지, 남이야 어떤 가수를 좋아하든지, 남이야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든지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의 제사에 밤 놔라, 배 놔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친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10만 8천리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친할수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남의 영역에 너무 들어서면 안 됩니다. 6째입니다. 꼰대짓을 하지 말아야입니다. 꼰대짓을 하지 마라. 요즘 지시하고 명령하는 어른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애들 교육에도 요즘은 명령조의 말투 대신에 청유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존재 가치를 존중한 데서 비롯되는 배려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시보다는 부탁조로 말해야 상대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please를 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lease 하고 시작하면 다 받아들여집니다. 상하의 너무 딱딱한 위계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허심탄회할 수가 없습니다. 7째입니다. 7째는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매번 새로 출발하라입니다. 안 좋은 것은 잊어버리고 매번 새로 출발하라. 살다 보면 관계가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되려면 어제 상대와 안 좋았던 일은 오늘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묵은 감정을 깔고 꽁해서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집착심이 있으면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서 끝내는 안 좋습니다. 헤어져서는 안 되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제관계는 더욱 유념할 사항입니다. 8번째는 늘 마음 공부하라입니다. 늘 마음 공부하라. 우리가 불교 공부하고 참선 기도 명상하는 것을 다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마음 공부하면 자기 자신을 반주하게 됩니다. 남의 탓보다는 스스로를 살피게 되므로 인간관계를 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늘 마음 공부하는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 대다라니 독송, 관음정건, 참선, 절예배, 사경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절대 이 수행만큼은 날씨 덥다는 핑계로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불교 공부하고 불교 수행하는 그런 엘리트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